여행을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온 신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서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보영 씨. 통곡을 멈추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그 앞에 놓인 유골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죽었어, 명수가. 지방에 출장 갔다가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아니죠, 어머니. 그이가 왜요? 일주일 전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듯한 보영 씨.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장사까지 치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8개월 뒤 사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보영 씨. 그런데 보영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뭘 본 것일까요? 보영 씨 눈에 보인 건 놀랍게도 죽은 남편과 닮은 한 남자. 8개월 전에 한줌 재로 변했다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잃은 충격에 닮은 남자를 남편 정수 씨로 착각한 걸까요? (6개월) 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놀랍게도 살아있는 정수 씨입니다. 이거매. 죽었다던 정수 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보영 씨. 그동안 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보, 이거라도 먹고 가. 그런데 이 집에는 정수 씨를 여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아가씨 것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보영 씨를 아가씨라 부르며 정수 씨의 동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영 씨가 남편이었던 정수 씨의 동생이 돼 있는 걸까요? 생일 축하해. 이런 선물 말고 아가씨 좀 내보내줘. 착한 척을 말든지. 부부만의 생일 파티에 나타난 보영 씨. 앞에서 과일집 만들어주고 뒤에선 나 쫓아낼 작전 짜는 거야?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네가 여길 왜 와? 손 좀 씻고 올게. 우리 다시 합칠까? 나 지금 돌았냐?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 사촌 동생으로 있는 건 말이 되고? 당신 와이프 자리 원래 내 거였잖아. 내 자리로 내가 돌아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들은 대로야. 내가 이 사람 전처라고. 뭐? 한 남자와 그의 두 아내. 세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반 뒤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사람은 정수 씨. 보영 씨는 정수 씨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건 걸까요? 지난 2013년 10월 2일 피고 김정수 씨는 원고 신보영 씨와의 이혼 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이혼 신고를 한 후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본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고가 이혼 당사자인 원고 모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모르는 채 이혼 절차가 진행됐던 만큼 피고 김정수 씨가 신고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인 아내도 모르게 협의 이혼이 처리가 되어 있었고 남편의 호적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기막힌 사연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무효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원고는 이혼 신고된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알았고 그 직후 1억 원에 이르는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후 동의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이혼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1억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그거 원래 제 돈이었다고요. 보영 씨는 결혼 전부터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왔어요. 다음 주에 여고 동창 모임 있는데 난 안 가려고. 왜요, 어머니? 다녀오세요.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아휴, 죄다 뻗쳐 입고 들어올 텐데 옷장엔 죄다 수세미 같은 옷들밖에 없고. 아휴, 속만 뒤틀리지 뭐. 에이, 여기 옷 천진데요, 뭐. 하나 골라드려요? 아 됐다 얘. 아 누가 봐도 싸구려인데. 아 이런 걸 입고 어딜 가는 거니? 이걸로 백화점 가서 한 벌 해입으세요. 글쎄다. 겨우 바지 쪼가리 하나 살라나? 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결혼 전이었지만 보영 씨는 몇 년째 정수 씨 모자의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업 기획안도 여러 군데 냈고요. 학벌 좋지, 인물 좋지. 근데 때를 잘못 만나서 적고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아이고. 머리를 싸매고 누운 향숙 씨. 어머니, 죽 좀 드세요. 보영 씨에 대한 향숙 씨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왜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석 달 전 정수 씨는 드디어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기획안으로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수 씨가 창업하고 사흘 뒤 향숙 씨가 보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제 너한테 걸맞는 짝 찾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등학교나 겨우 졸업하고 이런 험한 장사나 하던 애가 우리 정수 짝으로 가닿기나 하니? 그만 헤어져.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긴 말하지 말자.
어머니! 어머니! 몇 년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내처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준재벌이네 준재벌. 우리 아들 짝이면 그 정도 돼야지. 아이고. 염려 말아요. 네. 아유 마침 오네. 주말에 선보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어머니, 네가 웬일이냐?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이 집 식구예요. 구청에 신고하고 오는 길이에요. 엄마. 물러 터지네 휘둘려서. 기어코 도둑결혼까지 해?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넌 자존심도 없니? 난 너 이래서 싫어. 질기고 독한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시끄러워. 당장 나가지 못해. 얼른 나가니. 향숙 씨의 거센 반대 속에서 보영 씨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보영 씨를 거부했던 향숙 씨도 결국 보영 씨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너 이거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니? 맛이 없으세요? 다시 끓일까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잔치국수나 만들어봐. 애호박 달달 볶아 올리고. 한편 향숙 씨의 애인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시애미는 굶든 말든 네 볼일만 보고 다니니? 밥 차려드리고 다시 가게 나가봐야 돼요. 그럼 놀면 뭐해?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지. 아이 그건 그래. 얘, 너 돈 좀 있지? 이거 최고급 청소기하고 밥솥이야. 싸게 줄게. 이거 다 해서 현찰가 50. 지난번에 산 안마기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너 나 좀 보자. 며느리의 돈으로 애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향숙 씨. 우리 재성 씨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겠니? 좀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쉬어봐도 되겠지? 얼른 밥 좀 차리고 욕실 소독 좀 해. 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생활비 안 들어왔더라? 생활비를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가 번 돈 다 어디다 쓰고. 그걸 말이라고요, 지금? 시끄럽고 그리고 저 쇠꼬리 이게 뭐냐? 아휴, 이게 무슨 냄새야? 땀 냄새 아니야. 얼른 나가서 씻어. 어서. 결혼 후에도 보영 씨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기막힌 시집살이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야 너야? 여보. 향숙 씨의 애인이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얘 뭐해? 얼른 밀어. 젊은 게할 수작가가지고 나. 보영 씨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연애 기간 5년, 결혼 생활 1년, 6년 동안 저 사람하고 어머니한테 쓴 돈이 1억이 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한 품삯,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치지도 않았어요. 원고는 본인도 모르게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8개월이나 지나서 알았죠. 어떻게 8개월이나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웬일로 친정어머니 모시고 여행 다녀오라고 하셔서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양치하고 나서 어머니가 곧바로 저를 내보내시더라고요. 팔 8개월 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영 씨 눈앞에 정수 씨가 나타난 겁니다. 분명 정수 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럽기만 한 보영 씨.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본 혼인관계 증명서에 정수 씨는 살아 있었고 그새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보영 씨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정수 씨의 주소지를 찾아간 보영 씨. 뭔가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보영 씨. 설마 했는데 정수 씨가 정말 살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인 줄 모르고 슬퍼했던 죽음.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보영 씨는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보영 씨. 보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이혼녀가 돼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내가 그러라 그랬어. 나랑 살면서 바람났던 거야? 내가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면 네가 더 큰 상처받았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네가 사람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얘 말로 해라 말로. 내가 다 갚아주마. 뭘 더 어떻게 갚아줄 건데요? 나 두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정수 씨 모자는 뭐 때문에 그런 일까지 벌였던 걸까요? 보영 씨가 눈에 차지 않았던 향숙 씨. 혼인 신고부터 하고 들어온 보영 씨를 울며 겨자 먹기로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정수 씨가 재력과 미모를 갖춘 여진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진 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향숙 씨.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말로 보영 씨를 몰아냈던 겁니다. 저 친정엄마하고 해외여행 보내놓고서 그 사이에 일을 꾸민 겁니다. 저 내보낸 후에 몰래 이혼 신고를 한 거고요. 피고는 왜 사망을 위장하면서까지 원고와 이혼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실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집안이 늘 소란스러웠거든요.
피고의 어머니 이양숙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거짓 사망 사건과 일방적인 이혼의 연출자였던 향숙 씨.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증인은 어떤 방법으로 원고 당사자도 모르게 아들의 이혼을 진행했던 겁니까? 그게 우선 정수 장사 치르고 나서 곧바로 쟤를 내보냈고 가정법원에서 보낸 서류는 다 우리 집으로 오게 해놨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는 날. 김정수 씨, 신보영 씨 두 분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네. 네. 판사 앞에서 정수 씨와 이혼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보영 씨가 아니었습니다. 보영 씨와 닮은 여자를 향숙 씨가 매수했던 겁니다. 피고 측에서 피고를 다른 여성과 혼인시키기 위해 원고와 법원을 기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한 이혼 신고는 마땅히 취소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재판에서 진다고 쳐요. 그럼 제 와이프는요? 재혼한 제 와이프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너랑 나랑 다시 부부가 되는 거고 저 여자하고는 자동 혼인 취소야. 우리나라 일부 일처제인 건 알지? 그리고 저 여자가 맘만 먹으면 너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 너 아주 패가망신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숙하세요. 피고 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겠습니까? 네. 증인은 지금 원고와 9개월째 한 집에서 살고 있죠. 네, 쟤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영 씨에게 사기극이 탄로난 지 일주일 뒤. 아이고 미쳤어. 아 여기가 어디라고? 남는 방 있죠? 얘가 남는 방이 어딨어? 저기 나와. 어머니. 어머니 누구예요? 언니 딸이야. 조카. 안녕하세요. 근데 결혼식 때 못 뵌 것 같은데요? 저 미국사 아주 오래 살아서. 네, 일단 들어가세요. 그렇게 보영 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약점을 잡힌 향숙 씨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다면서 방 하나 차지하고 눌러 앉더라고요. 아휴, 너 기어코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곱게는 안 나가요. 내 방 청소랑 내 빨래는 어머니가 직접 해요? 뭐? 왜요? 싫어요? 그럼 언니한테 시킬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전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먼지나게 청소기 치우고 걸레 갖고 와서 빡빡 좀 닦아요. 세탁기 돌리면 상하는 거 알죠? 알았다. 씻어야겠어요. 욕조 소독부터 하고 물부터 좀 받아요. 아이고 참. 현재 며느리 여진 씨에게
과거의 며느리 보영 씨의 정체를 감출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 향숙 씨. 보영 씨에게 약점을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보영 씨의 괴롭힘 대상은 시어머니 향숙 씨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진 씨를 상대로 시누이 노릇 좀 하려는 모양입니다. 아가씨. 언니, 나 이거 가져도 되죠? 안 돼요. 이걸로 하나 사입어요, 아가씨. 지금 돈 자랑하는 거예요? 아가씨 정말 왜 그래요? 왜 또 큰 소리야? 너 또 새애기 물건에 손댔니? 아유, 그냥 좀 빌려줘라. 예. 그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는 표정. 아유, 옷장이 터지게 생겼구만. 하나 주면 어때서? 얘 선의 사람이면 선의 사람답게 굴어. 에휴, 살살해 이모. 새언니 울겠다. 밥 차려놨지? 네가 좀 이해해라. 애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왜 그렇게 아가씨한테 쩔쩔매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더 기고만장하잖아요. 식구들 모두 보영 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짜,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간이 안 맞니? 다시 끓일까? 언젠가 향숙 씨에게 들었던 타박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보영 씨. 아니, 얘가 정말. 잔치국수나 만들어봐요. 애호박 달달 볶아 올리고. 시집살이도 그런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돈도 엄청나게 뜯겼어요. 처음에 준 위자료 말고도 10달 동안 1억 원 넘게 받아갔어요. 원고는 이혼당한 사실을 알고도 왜 곧바로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는데 10달이나 걸렸습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제 와서 이혼 취소라니요. 저 여자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원고가 이혼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보인 행태에 비춰볼 때 원고가 이제 와서 이혼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진심으로 재결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맞죠? 도둑 맞은 자를 되찾겠다는데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해요? 과연 그럴까요? 피고의 아내 송여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정수 씨의 아내인 여진 씨는 이 소송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증인은 피고가 원고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요. 피고 측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 자료.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재판이 시작되며 알았다는 여진 씨 증언과는 다르게 이미 재판 한 달 반 전 여진 씨가 보영 씨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증거 서류. 이런 큰 돈을 왜 준 겁니까? 좀 안 돼 보여서 준 겁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너 내 와이프한테까지 돈 뜯어냈던 거야? 너 아주 꾼이구나. 사람 잡지 마. 그냥 준 거라잖아. 증인,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증인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고가 이 소송을 건 거고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이 소송 걸라고 시켰어요. 저 인간은 혼 좀 나봐야 돼요.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고요. 이혼 취소 소송이 시작되기 2달 전. 이거 매. 취향하고는. 부잣집 여자하고 재혼했으면 더 고급스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째 나랑 살 때보다 더 없어 보이냐? 남편이 초혼인 줄 알고 있던 여진 씨. 보영 씨가 그의 전처이고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단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 취소 소송? 걸면 아가씨, 아니 보영 씨가 이기게 돼 있어요. 미쳤어? 서로 윈윈하자는 거야. 한 1년 대충 살아요. 그 인간 분명히 밖으로 돌면서 사고 칠 거야. 그럼 투짓거리 하나 잡아서 이혼 소송 걸고 위자료에 재산 분할에 돈 잔뜩 받아내면 되잖아? 네가 날 위해 그럴 일은 없고 너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데? 난 흔적 없이 결혼 무르고 싶어. 이혼 무효가 되면 난 혼인 자동 취소니까 호적이 깨끗해지잖아? 그리고 혼인 취소되면 그 인간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정수 씨에게 당한 두 여자가 손을 잡은 겁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저 사람 꼬드겨서 소송까지 걸게 한 거야?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없다더니 진짜 무섭다. 그 말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당신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믿음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내 말이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죽은 척까지 했던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아내 몰래 이혼 신고를 한 정수 씨. 복수를 위해 이혼 무효 소송을 낸 보영 씨. 배우에서 보영 씨를 종용한 여진 씨.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피고가 옹고 모르는 상태에서 옹고를 기망하고 일방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 자체로는 이혼 신고를 무효로 돌릴 이유가 충분하나 이 사건의 경우 옹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바 소송을 조정에 붙여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진 씨가 정수 씨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소송. 법정에서 밝혀진 게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여보. 김정수, 네 와이프가 왜 돈까지 주면서 나한테 이 소송을 걸어달라고 했을까? 이상한 생각 안 들어? 네 와이프한테 남자가 생겼거든. 헛소리 하지 마. 그 남자가 대단한 집 아들이라네? 결혼까지 했던 거 속이고 그 남자랑 결혼하려니까 우선 호적 정리부터 해야 됐거든. 너처럼. 당해보니 어때? 기분 더럽지?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결국 여진 씨와의 결혼은 무효가 됐습니다. 욕심이 빚은 거짓말이 배신이라는 결과로 되돌아왔습니다.